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였죠. 미국 증시가 기록적인 수치를 내놓고 마감을 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판단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4일밖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이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그래갖고요. 부활절 연휴 때문에 이제 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반등을 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S&P 500은 1974년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오른 한 주가 됐습니다. 무려 12.1%나 주간 단위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정확한 숫자로 보면 종목수는 한 505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A주, B주 해갖고요. 두 개가 상장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그 500여 개 주식 중에서 주간 단위로 내린 주식은, 주가가 내린 주식은 10개밖에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모두 동반해서 상승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금값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지만 유가는 변동성 그때 또 한 주간에 또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일단 경론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설행설래하다가 잠시 전에 결국은 오페크 플러스가 결국은 유가 원유 생산을 일단 5월까지 해갔고요. 한 980만 배로 일단은 줄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유가도 많이 떨어진 한 주간으로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값도 잠시 말씀드리면요. 금값이 여하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날 또 장중에 또 거의 최고점까지 갔다가 또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가 얘기가 되겠죠. 금이란 것은 결국은 화폐 가치에 대해서 반대죠.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화폐 가치나 뭔가에 대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희 무차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결국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대신에 뭔가를 딴 걸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금 시세를 달러로 대비해서 말하는데요. 달러 시세로 가장 비쌌던 건 2011년인가요? 그게 1970달러, 그러니까 2000달러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화폐 가치로 보면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금 화폐로 보면 이미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US 달러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만큼 지금 금에 대한 상대적인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고 지금 다시 1,500달러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주장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화폐 가치만 보면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찍어낸 시기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보면 뭔가 그런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높아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금값이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2,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주식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진짜 어려운 것이 그 화폐 가치,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얘기할 수 없고요. 금도 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주식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틀릴 수는 있지만 주식은 기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만큼 매출을 나오고 이익이 얼마나 나고 그래서 그 이익 대비 몇 년치의 이익을 주냐 하는 것이 PER이 되겠고요. 그 자산 대비 몇 년치의 대비를 주냐? 그래서 그 PBR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라서 몇 년치를 밸류에이션을 주냐 해서 PS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란 것 자체는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 원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금 자체로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 자체가 밸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금 어디다 둔다고 해서 금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금이 어디 쉽게 해서 새끼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금은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이 얼마만큼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무모한 얘기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이라는 것 자체는 1g, 2g, 3g이 어디 없어지진 않거든요. 대신에 분명 한 가지 있죠. 그 단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꾸 금이 한 돈에 얼마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금 한 돈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겠고요. 굳이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지금 금도 가만히 있는다고 어디서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금을 채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골드 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해서 금을 채굴해야 되고요. 또 어디 금을 살려면 금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건 이제 제일 금을 생산하는 나라가 여러분들의 상식과 달리 캐나다거든요. 너 채굴을 하죠? 채굴하면 골드 바를 만들건 뭐 그 반지를 만든다거나 뭘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 수단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금에 대한 그런 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올라갈 수 요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절정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시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절정에 달했을까요? 이건 절정에 달했기를 저도 원하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원하실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쿠오모 주지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정부 정치인도 다 똑같은 입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JP모건에서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국가별을 한 그래프로 정리한 걸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건데요. 이거를 그 코로나의 어떤 피크를 치고 나서 그게 정점이고 떨어지는 각 국가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이제 안정된 국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죠. 한국이 이제 기울기가 많이 내려가 있고 30명 수준으로 지금 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것이 사회적 격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냐에 따라 또 다르겠고요. 피크에 가 있는 나라가 이제 그 JP모건의 시각에 따르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 스페인이 되겠고요. 미국이 이제 지금 중간 정도로 해서 이제 막 올라가는 왼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빨리 다 꺾여 갖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사망자 수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사망자 수 보이시면 이제 3, 4일째 지금 감소하는 모습 네. 그건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도 최고점에선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스페인은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잠시 전에 뉴스 보니까 스페인이 또 한 4일 만에 다시 플러스로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추세 자체로 좀 내려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모습은 그 숫자로는 보이지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뉴욕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나 그리고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 중동부, 중남부 쪽을 보면 아직도 훨씬 검진 자체가 주로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네. 하루에 뭐 6, 700명, 뭐 1000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가 있고 아직도 검진 숫자가 훨씬 아직 우리랑은 상상이 안 될 정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마 뉴스 보셨을 테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마음을 놓을 수 없으나 지금 해외에서 시각은 그나마 조금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조금 피크를 치거나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감은 하는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럽지만 그게 상당수의 의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큰 기대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망에 대한 분석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워낙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게 1, 2주일 정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상당 기간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SEC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일단 이번에 허용을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다들 네. 서로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조금 여유를 줬습니다. 그게 극히 예외적인 일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그렇게 가졌을 이유조차도 없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좋아하거나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는 그나마 일을 했던 기간이죠. 예, 일을 했던 물론 중국은 일을 많이 안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초부터 해서 팬데믹이 다 나오고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실적이 이렇게 나쁘긴 나쁘겠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4월부터 3월 중순부터 지금은 온전히 지금 미국 50개 주가 지금 다 그 재난 지역으로 된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5월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으면 하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는데요. 어찌되었건 1분기에 대한 그 눈높이 자체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우선 팩트셋 기준을 말씀드리면 2002년 2분기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나오는 것이 이번에 8번째인데요. 이번에 9% 이상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조정 비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신 분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쉽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상향하는 기업이 있고 그걸 플러스로 놓고 이익 전망을 내리는 기업을 마이너스로 놓는다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 파란색 있죠. 여러분 보시는 파란색이 높으면 이익 전망을 상향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아닌 반대가 회색 아닙니까? 회색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죠. 그것은 전체 한 10개 기업 중에 10개를 보면 8개에서 9개가 이익 전망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할 때마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섹터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섹터 다 똑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8%, 그러니까 10개, 9개는 이익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독 거의 50대 50을 하는 기업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필요한 거 쉽게 얘기해서 뭐 휴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티슈라든가 뭐 먹고 사는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재미가 없는 것이 뭐 여러분들의 상식과 예상과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1분기에 이익이 15%가 감소할 거라 보고 있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123%거든요. 123%라는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감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자가 된다는 거죠. 감소네요. 적자란 거죠. 네. 적자. 100을 넘어서 마이너스 내니까 작년에 100이었으면 올해는 마이너스 123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올해는 2분기까지는 재미가 없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3분기에도 좀 썰렁하고 4분기 되어서나 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작년은 주당 이게 165달러거든요. S&P 500이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30달러를 전망 예측하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는 110달러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주시장이 지금 올해 큰 재미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될 일정들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실적 발표나 뭐 이벤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앞서 실적 얘기도 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여부 그리고 진정 여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그 뉴욕 주지사 한마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2, 3주 만에 뭐 2, 3일 후에 뭐 좀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던 분이 없을 겁니다. 영국 수상에 대해서. 지금 오늘 퇴원했잖아요. 네, 퇴원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하는 거죠. 그분 자체도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생명을 은인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다들 좀 희망적이고 얘기죠. 긍정적인 소식을.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치를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30명 이하 된 거 앞서 보여드렸던 전 세계 레벨을 보여드린 거 딱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30명대 들어가는 걸 제가 CNN에서 자주 보이는 걸 제가 뉴스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전 세계 똑같은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숫자들의 확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은 이제 어찌됐건 진행되는 거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 밖에 이제 경제 지표 몇 가지만 보면 소매 판매가 3월 소매 판매가 15일 날 발표되는데요. 컨센서스 자체가 뭐 썰렁합니다. 마이너스 7% 되겠고요. 산업 생산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4.2%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 GDP도 요즘에 마이너스 6%죠. 그러니까 중국도 워낙 1분기에 워낙 더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실적 시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S&P 500 기준을 보면 이번 주에 23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역시 은행이 제일 먼저 합니다. 화요일 날 보면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있겠고요. 15일 날은 시티그룹이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대표적인 이제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16일 날은 뱅크 오브 뉴욕 멜런이 있겠고요. 17일 날은 이제 S&P 500 스파이를 운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이 발표되는 대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